정말 말도 안 돼. 저 문제를 민지가 풀었대. 미국의 유명한 영재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 교수님을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독특한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수학 문제 하나를 칠판에 적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 수준의 고난이도 문제였는데요. 학생들은 처음 보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면서도 문제의 정답을 궁금해하며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10분 뒤 교수님께서 깜짝 놀랄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수업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 뭉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2명의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막내딸인 민지입니다. 막내딸 이름이 한글인 이유는 제가 막내딸을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한국 이름인 민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지는 제게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아이입니다. 저는 민지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물론 제 아들들도 성실하고 자랑스럽지만 커갈수록 남자아이들이라 그런지 많이 무뚝뚝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어찌나 저에게 살갑게 대하는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정말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부부는 입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벌써 2명이나 있는데다가 아들들이 워낙 몸으로 놀고 매우 활동적인 아이들이어서 아내가 아들 둘을 케어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워낙에 출장과 늦은 귀가가 잦은 직업인지라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알았지만 육아를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집으로 민지네 가족이 이사온 이후부터 아내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같은 동지를 얻었다고 하며 서로 왕래도 자주 하고 아들들끼리 서로 몸으로 놀게 하면서 민지네 가족과 저희 가족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민지네 가족도 저희 가족처럼 활발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집에는 애교쟁이 막내딸 민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말로는 민지 엄마가 너무나도 딸을 원해서 늦은 나이지만 임신을 해서 얻은 소중한 막내딸이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인 것이 보면 느껴질 정도로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민지를 보고 있으면 저희 부부도 웃음이 절로 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 민지네 부부가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민지네 아버지는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과도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내에게 어찌나 다정하게 대하는지 어디를 가든지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좀 본받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민지도 민지네 오빠들도 모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희 가족도 민지네 가족처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점점 닮아갔습니다. 민지네 부모님은 어찌나 착한지 저희 가족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뜻 도움을 준 적도 많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딱히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전혀 없어서 혼자 고민하던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작은 문제에 있어서 대안이 없어서 며칠 동안 고민했었는데 어느 날 민지 아빠가 저에게 무슨 힘든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사업계획서와 자금 관련해서 자료를 보여줬더니 제가 며칠 동안 고민했었던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말끔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다면서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선뜻 먼저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 민지 아빠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해 중요한 조언도 해주며 민지 아빠는
저의 사업 파트너와 다름없었습니다. 민지 아빠의 도움으로 제 사업은 점점 더 커가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가을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지네 가족이 다른 도시의 한국 친구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아침부터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빗줄기는 거세졌고 결국 뒤에 오던 트럭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민지네 가족의 차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졸음운전의 빗길 운전이었기에 사고는 커질 수밖에 없었고 하필 모두 속력을 내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라 앞차 뒤차의 빠른 속도로 인해 결국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민지네 가족 중에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단 한 사람은 민지였습니다. 그렇게 민지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보통 할머니나 다른 친척분들이 보살펴 주셨을 텐데 모두 민지를 맡아 키우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민지네 아버님 쪽 부모님께서 대학 교수나 되는 아들이 고아인 민지네 어머니와 결혼한다고 해서 심하게 반대를 하셨고 민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던 민지 아버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식을 낳고 기르다가 부모님께서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민지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민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잘 나가던 사업이 자금 문제로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빚을 꽤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민지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치고 나서 저희 부부는 민지를 집으로 데려왔고 차근차근 입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평소에 가족과 다름없이 지냈던 터라 아내와 아들들도 이미 민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민지의 친부모를 생각하며 정말 친자식처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처럼 민지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민지는 정말 효녀였습니다. 아내를 도와 집안일도 스스로 했으며 오빠들에게도 저에게도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의 인성에 항상 신경 쓰며 나중에 자라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공부에만 열중하라고 강요하는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성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는 분위기인데 민지가 공부를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들들은 성인이 되었고 민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던 민지가 고등학교 입학 후 얼마 지나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쩍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표정도 어두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겪은 것처럼 그냥 단순 사춘기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하루는 민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춘기라서 그런 건지 아빠가 걱정이 되니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웃어 보이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제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계속 바라보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동양인인데다가 입양하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어린아이가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생각하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따돌림의 이유가 동양인, 입양하라는 것 때문이라고 하니 더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민지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 듣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동양인, 입양아 어느 하나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다니 정말 화가 나고 아이가 겪은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곳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동급생을 대놓고 괴롭히지 않는 학교로 옮겨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민지의 성적이 아주 좋아서 고급 사립학교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유층도 아니고 평범한 중산층인데다가 제 사업 실패로 갚아야 할 빚도 있어서 학비가 부담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비하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옮긴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서도 민지는 항상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특히 수학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전교 1등도 여러 번 했고 나중에는 100점을 놓치는 경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비가 상당한 만큼 학교에서는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명성 높은 분들을 초청해 강연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미국의 명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학교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민지의 말에 따르면 교수님은 압도적인 수학적 지식과 독특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유명하여 그의 강의는 전 세계의 수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강 수업 중에 교수님은 고등학교 수준의 기본 문제와 수학적인 논리와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다소 어려운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는 고등 선행 학습을 한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었지만 대학 수준의 문제는 아무도 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가장 빨리 푼 것은 우리 민지였지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대견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민지의 능력에 감탄하셔서 학부생 수준의 문제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난이도의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힘들게 노력했지만 어려운 정도에 비해 해결한 경우는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지가 몇 분 만에 정답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교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민지가 말한 것이 정답이었고 놀란 교수님께서 다가와 민지의 풀이 과정을 검토했는데 완벽하다고 감탄하셨다고 합니다. 그 수학 교수님은 민지가 정말 마음에 드셨는지 명함을 주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수학 천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수학을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기로 연락하렴. 그 교수님의 이름은 테오였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보니 미국에서 수학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였어요. 평소에 민지가 수학을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민지에게 더 좋은 기회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 망설임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교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에게 민지의 아빠라고 밝히자 민지를 만나기를 기대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민지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민지를 데리고 교수님이 계신 대학으로 방문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교수님 그리고 민지까지 네 사람이 함께 앉아 민지의 천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진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자가 되고 싶다면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또래보다 일찍 대학에 조기 입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지가 교수님의 수업을 직접 듣고 결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저도 따라가 수업을 함께 들었는데 저는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민지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아이의 눈빛은 정말 또랑또랑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이런 모습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그 모든 힘든 일을 이 어린아이가 다 겪어내고 이렇게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대견스럽고 하늘에 계신 민지 부모님이 이렇게 잘 자란 민지를 보면 얼마나 뿌듯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몇 번의 수업을 더 들어본 후 민지는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이 저희 집까지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셔서 저희 가족과도 돈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그 나이에 심지어 논문도 작성했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 중에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 친척 중에서도 본 적 없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민지의 아버지가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다고 들었던 사실을 뒤늦게 기억해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민지 아빠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머리가 좋은 것이 유전인지 아니면 동양인이라서 수학을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동양인 특히 한국인들은
수학을 잘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인 교수님이 수상하셨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필즈상이란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수학자 회의에서 뛰어난 업적을 올린 2명의 수학자에게 주는 상인데 아벨상과 함께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필즈상은 4년마다 40살 미만 수학자 최대 4명까지만 시상해 노벨상보다 받기 어려운 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대수기 하학을 이용해 조합론 분야에서 다수의 난제를 해결하고 대수기 하학의 새 지평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 필즈상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민지는 태호 교수님이 계신 학교의 학과에 입학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부 시절 내내 1등을 유지하면서 장학금도 꾸준히 받아 저희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민지가 대학에 남아서 수학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의외로 민지는 다른 진로를 택했습니다. 민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 금융계에 진출해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수학적 능력과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죠. 금융 분석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복잡한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녀의 통찰력과 전략은 뉴욕 금융계에서 크게 인정받았고 그녀가 속한 회사는 물론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지가 선택한 기업 자산관리사라는 직업은 그녀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챙길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민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엄청난 부를 일궈냈어요. 민지가 처음 입학했던 고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전학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민지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많은 아이들은 여전히 동네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직업이 없거나 간신히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민지를 괴롭혔던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힘든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갔던 민지가 어른인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지의 성공은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강인한 의지를 가졌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민지 덕분에 저희 평범한 서민 가정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도 이제 모두 정리가 되었으며 평생을 먹고 살아도 돈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이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민지는 자산관리사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스승인 교수님이 계신 대학으로 돌아가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수학 연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민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민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저희 가족에게 그동안의 은혜를 갚기로 했던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생각한 목표를 이루고 나서야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선택한 것을 보며 정말 그 속 깊음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지 덕분에 저희 가족이 부유해졌지만 이전과 다르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작게나마 일을 하고 있고 민지는 매일 대학원으로 출근하면서 학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자산관리사 일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죠. 민지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 민지를 데려온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민지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힘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은혜도 갚고 결국 본인의 꿈을 이뤄낸 수학천재 민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민지 씨의 엄청난 수학적 재능과 뛰어난 인성이 한국을 빛나게 해주었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공식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